안녕하세요. 저는 05년생 이경재이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논술 전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수능은 제가 미응시를 했습니다. 학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합격을 해서 그리고 내신 점수는 2점대였고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SM 논술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합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이라는 이 부담감이 저한테는 매우 컸는데, 왜냐면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 매우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최저 전형이 없는, 최저 제한이 없는 대학교를 찾다 보니 그 당시에 남아있던 대학이 연세대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만을 계속 지원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세대학교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분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연세대 논술이 이제 국어 제시문에 나오는 어떤 양자비교나 삼자비교나 영어 제시문이나 도표라든지 수학 모델이 나와서 해석한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논술의 난이도를 수능으로 뭔가 치환을 시키면 제가 생각하기에 2, 3등급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걸 해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이 되게 악명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뭔가 두려움을 품고 지원을 안 하거나 하는 학생분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그냥 수능 공부? 그냥 학과 공부가 아니죠. 각각 과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니까 베이스가 조금씩은 있겠죠. 그 베이스를 토대로 그냥 계속 많이 그런 텍스트를 읽었던 것 같아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논술을 연세대 논술만 푸는 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비슷한 주제로 비슷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라는 게 제시문을 해석하고 어떤 구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글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 논술에서 제공하는 그런 각각의 어떤 도표라든지 그런 수리 모델이라든지 그런 해석하는 그런 특강이나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접 첨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이널에서 수리 논술 특강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인문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마지막 문제의 수리 모형을 해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SM 논술의 수리 논술 특강이 어떻게 모델을 해석하고, 수학에도 다양한 개념이 있잖아요. 뭐 확률론이라든지 뭐 대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글을 잘 써낼 수 있는지를 배우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을 지망하시는 후배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참 고등학교 현역 시절에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능 성적을 올리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논술을 보자니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논술 전형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고 너무 자신을 질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학생 평가하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자기 질책을 극복하고 연세대나 다른 좋은 학교들 많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에 대한 저만의 공부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술은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전형적인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시나 소설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논술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텍스트를 많이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뭐 수험생의 형식으로 치환시켜보면
선생님께서 주신 예시답안 첨삭이 된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리라이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계속해서 재구조화를 계속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글을 쓸 때 처음 쓴 글이 가장 불완전하거든요. 계속해서 문장과 문장의 위치를 바꾸고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럽게 읽힐까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종류의 학원, 다른 분들께서는 이러한 글을 쓰는 행위, 글을 쓰는 거를 신경 쓰는 게 상당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하지 글 쓰는 건 기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거, 쓰는 거 자체가 논술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라이팅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M 논술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대치동에서 유명한 그런 대형 학원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정해진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어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의 그런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성격상도 그렇고 그런 정형화된 틀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을 다닐 때도 상당히 트러블이 많았고요. 하지만 SM 논술에 들어와서 어떤 소수 정예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에 들어와서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해주시고 저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방식을 수업을 들어보니 상당히 잘 맞았고 그게 어떤 합격까지 오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논술 전형을 꿈꾸시는 우리 후배분들 많은 불확실성과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SM 논술과 함께 그런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배 이경재였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